단원별 기출문항풀이 2강 들어가겠습니다. 2강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과정이에요. 1번 2020년 3월 문제네요. 다음은 어떤 학생이 수행한 탐구활동이다. 가부터 읽어볼까요? 식물의 싹이 빛을 향해 구부러져 자라는 것을 관찰하고 싹의 윗부분에 빛의 방향을 감지하는 부위가 있다고 가설을 세웠다. 자, 가설 들어갔죠. 항상 과학의 탐구 문제에서는 가설을 확인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가설이라는 게 뭐하고 뭐로 되어 있다고요? 가설은 이쪽에다 쓸까요? 가설은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이 더해져 있으니까 요 두 개로 구분을 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해요. 자, 그리고요, 나도 볼게요. 암실에서 싹을 틔운 같은 종의 식물 A와 B를 꺼내서 B에만 덮개를 씌워서, 자, A하고 달라진 게 조작 변인이죠? 아, 덮개가 조작 변인이 되겠네요. 그리고 조작 변인의 변화를 가한 그 실험장치, B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실험군이라고 부르고, B에만 가했으니까 A는 가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A는 뭐라고 부를까? 원래의 장치 내지는 기준이 되는 장치 대조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덮개를 씌워서 윗부분에 빛이 닿지 못하도록 했고요. A와 B의 측면에서 빛을 비추고 생장 과정을 관찰을 했다. 자, 연역적 탐구 과정을 사용을 했다. 맞죠? 왜요? 연역적인 탐구 방법은 두 가지만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가설이라는 게 있거나 또는 가설을 세웠다는 건 실험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가설이나 실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나와도 연역적인 걸로 본다고 했죠. 따라서 연역적 탐구 과정 맞습니다. 니은요. 나에서 대조군과 실험군 설정을 했다. 맞지요? 덮개를 씌우는지 여부. 덮개. 무슨 변인이라고요? 조작 변인이니까 조작 변인이라고 바꿔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러면 몇 번이 될까요? 정답은 3번. 기억은 니은이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2020년 4월 교육청 문제예요. 2번 볼게요. 다음은 어떤 학생이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콩에는 오줌 속에 요소를 분해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라고 뭐예요, 이거? 가설이죠. 그럼 가설은 뭐하고 뭐를 구분하라고요?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이요. 그래서 콩에 오줌 속에 요소를 분해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했으니까 요소가 분해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요건 이제 마지막에 확인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종속 변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실험을 설계할 땐 콩에 있나 없나니까 콩을 넣든 안 넣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콩이 조작 변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콩의 첨가 여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비커 1과 2에 표와 같이 물질을 넣은 후 BTB 용액을 첨가를 할 거래요. 그래서 비커 1과 2를 봤더니 첨가한 물질이 오줌 증류수, 생콩즙이니까 요거 생콩즙. 1과 다른 게 들어갔죠. 얘가 뭐가 될 거냐면 조작 변인이 될 거고, 조작 변인을 첨가한 2번 실험 장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조작 변인을 추가한 장치를 우리가 실험군이라고 부르고, 조작 변인을 추가하지 않은 원래의 상태, 기준이 되는 원래의 상태를 대조군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자, 일정 시간 간격으로 용액의 색깔 변화, 용액의 색깔은 왜 변하냐면 BTB 때문에 색깔이 변하거든요.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이 실험 과정은 귀납적 탐구 과정이다. 자, 봐요. 실험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있죠.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했으니까 귀납적인 게 아니라 연역적인 탐구 과정이다 라는 게 맞겠죠. 연역적 탐구 과정이다. 니은이요. 나에서 대조 실험을 수행했다. 그죠? 실험군, 대조군 두는 실험을 우리가 대조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생콩즙의 첨가 유무는 종속 변인이 아니라 조작 변인이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맞을까? 니은만 맞으니까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평가원 모의고사죠? 어디 봅시다. 3번 다음은 먹이 섭취량이 동물종 A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잠깐만요. 학생들이 첫 번째 줄 잘 안 읽거든요. 근데 첫 번째 줄 읽어보면 이 문제에선 이미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뭘요? 가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 가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가설이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가설은 조작변인과 종속변인 더해져 있다 그랬죠? 여기 이미 나왔잖아요. 먹이 섭취량을 다르게 해서 그러니까 무슨 변인? 달라지는 거 조작변인. 동물종 A가 생존하냐 못하냐 요게 뭐냐면 종속변인. 따라서 요 두 개를 더했으니까 이게 가설이겠죠. 자, 그렇다면 요거에 맞춰서 실험 설계를 하는 거예요. 실험 과정 볼게요. 가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같은 시기에 태어난 A의 동물종 A의 수컷 개체 200마리. 자, 암수까지도 똑같이 맞췄어요. 이런 거 뭐라고 불러요? 통제 변인. 200마리를 준비해서 100마리씩 집단 A와 B로 나눴어요. A에다가는 충분한 양의 먹이를 제공하고 그리고 B에는 먹이 섭취량을 제한하면서 B는 먹이 섭취량을 달라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B가 무슨 군? 실험군에 해당하겠죠. 그죠? B가 실험군이다. 그 다음 한 개체당 먹이 섭취량은 A의 개체가 B보다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B는 먹이를 조금씩 조금만 준 거죠. 자, A와 B에서 시간에 따른 A, 이 종 A의 생존 개체 수를 조사한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실험에서 조작변이는 A의 생존 개체수 뭐라고요? 이거 조작변인 아니고 종속변인이라고요. 그 다음 리은요. 구간 1에서 사망한 A의 개체수는 A에서가 더 많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원래는 얼만큼 있었나? 요렇게 100마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1구간을 지나면서 A는 얼만큼 줄었고요? A는 요만큼 줄었고 B는 얼만큼 줄었어요? B는 더 조금 줄었죠? 그러니까 누가 더 많다? A에서가 많다. 예, 맞네요. 그 다음 디귿이요. 각 집단에서 A의 생존 개체 수가 50마리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자, 그래서 여기 100마리였는데 50마리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면 요 시간부터 여기까지가 A고요. B는 0부터 시작해서 50마리 될 때까지 여기까지가 B니까 그럼 누가 더 길다? B가 더 길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뭐만 맞습니까? 2번만 맞네요. 4번 보겠습니다. 2020년 7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예요. 다음은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귀납적인 거, 나는 연역적인 거. 귀납적인 거, 연역적인 거 이렇게 나왔어요. 귀납적인 거 미리 써놓을게요. 그리고 연역적인 탐구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귀납적인 탐구 방법은 카로 박사는 오랜 시간 동안 가젤 영양이 공중으로 뛰어오르며 하얀 엉덩이를 치켜드는 뜀떼기 행동을 다양한 상황에서 관찰을 하였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관찰을 하다가 관찰된 특성을 종합한 결과 가젤 영양은 포식자가 주변에 나타나며 엉덩이를 치켜드는 뜀떼기 행동을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 따로 실험을 하거나 가설을 세운 게 아니죠. 어느 날 이 카로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가젤 영향을 보다 보니까 포식자가 나타나면 막 점프하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고 그 뜀뛰기 행동을 관찰해 보니까 포식자가 나타나면 엉덩이를 치켜두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설 나타나 있지 않죠. 실험을 따로 해본 게 아니죠. 그냥 관찰만 했잖아요. 그죠? 이런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관찰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 귀납적인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연역적인 거요. 에이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강한 닭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현미와 백미를 각각 먹여 기른 후 자, 일부러 의도적으로 먹이의 종류를 다르게 하고 있죠. 먹이를 다르게 해주면서 자, 무슨 변인이요? 조작변인 그리고 기른 후 각기병 증세의 발병 여부. 자, 뭐예요? 이거 종속변인 무엇이 들어갔어요? 가설이 들어가고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걸 연역적인 과정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자, 가탐구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 관찰 사실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일반적인 원리의 법칙을 만든다. 네, 귀납적인 거 맞습니다. 실험, 가설 이런 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니은이요. 나에서 대조실험. 대조실험은 언제? 연역적인 과정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 디귿이요. 나에서 각기병 증세 발생 여부 종속변인이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요? 5번이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는 항상 수능하고 직결될 수 있으니까 꼭 잘 봐두는 게 좋아요. 자,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가, 서식 환경과 비슷한 털색을 갖는 생쥐가 포식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생존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뭐뭐일 것이라고 가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설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그럼 조작 변인일까? 서식 환경과 비슷한 털색을 갖는 생쥐, 즉 털색이 요게 조작 변인이겠죠. 그죠? 그리고 포식자에서 잡히냐 안 잡히냐, 그래서 생존에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요게 종속 변인. 요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나 볼게요. 나. 기억, 갈색 생쥐 모형이 있고 니은, 흰색 생쥐 모형이 있어요. 요 옆에다 좀 다시 써놓을까요? 기억은 갈색 생쥐 모형이고요. 니은은 흰색 생쥐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A와 B가 있는데 A하고 B 요렇게 있대요. 요거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렇게 A하고 B가 있대요. A하고 B. 그래서 A하고 B는 갈색 아니면 흰색 모래 지역이래요. 그래서 A에서는 기억이 니은보다 또 B에서는 니은이 기억보다 포식자로부터 더 많은 공격을 받았다. 자, 많이 공격을 받았다는 건 색깔이 똑같다, 다르다. 색깔이 같으면 공격을 잘 안 받겠죠. 잘 모르겠으면 라 좀 볼게요. 서식 환경과 비슷한 털색을 갖는 생쥐가 생존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같은 색깔이면 살기 쉽다. 살아남기 쉽다. 이런 거니까 다른 색깔이 공격받기 쉽다 이거죠. 그렇다면 잘 보세요. A에서는 기억이 뭐였죠? 갈색. A에서는 얘가 공격을 많이 받은 거니까 생존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마이너스로 할까요? 불리하다. 그러면 니은이 공격을 덜 받으니까 생존에 유리하다. 이런 거 걸 테고요. 그 다음 B에서는 니은이 기억보다 포식자로부터 많이 받았으니까 얘가 불리하고 얘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B는 그러면 같은 색이어야 유리한 거니까 B는 갈색이 될 테고, 그리고 A는 흰색이 살아남기 유리한 상황. 그래서 흰색 모래지역 이렇게 되겠네요.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기억부터요. A는 갈색 아니요. 흰색 모래지역입니다. 흰색. 그 다음 니은요. 연역적 탐구. 그죠? 가설이 들어가서 연역적 탐구 맞아요. 디귿 A는 생물의 특성 중 적응과 진화의 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요? 4번입니다. 맞죠? 자, 6번 보겠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문제네요.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가요. 딱총새우가 서식하는 산호의 주변에는 산호의 천적인 불가사리가, 자, 산호의 천적인 불가사리, 그러니까 불가사리가 산호를 공격한다는 얘기죠. 또는 이제 산호가 불가사리를 잡아먹힌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잡아먹히는 녀석, 이렇게 표시할까요? 잡아먹히는 녀석. 얘가 누구냐 하면 피식자고, 그 다음에 불가사리가 잡아먹는 녀석이니까 얘가 포식자. 이렇게 보면 되겠다. 요거는 피식자, 그 다음에 불가사리가 포식자. 그래서 요 사이에 딱총새우가 하나 있나 봐요. 그래서 딱총새우가 서식하는 산호 주변에서는 산호의 천적인 불가사리가 적게 관찰된대요. 그러니까 딱총새우가 불가사리를 잡아먹었다기보다는 불가사리가 살기 불편하게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딱총새우가 산호를 불가사리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그러면 같은 지역에 있는 산호들을 집단 A와 B로 나누고 A에서는 딱총새우를 그대로 두고 B에서는 딱총새우를 제거했다. 이것도 한번 표를 그려볼까요? A지역과 B지역이 있대요. A지역과 B지역이 있는데 A지역에는 딱총새우가 살고 있는 곳이고, 그 다음 B지역에서는 딱총새우가 없는 곳이래요.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불가사리에 잡아먹힌 산호의 비율을 봤더니 기억에서가 니은에서보다 높대요.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을 보니까 그럼 딱총새우가 있을 때는 더 안 잡아먹히고, 산호가 딱총새우가 있을 때는 더 살기 좋고, 여기는
딱총새우가 없으면 산호가 많이 잡아먹혀서 불가사리가 공격을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먹힌 게 많은 곳이 여기가 이제 B가 이제 잡아먹힌 게 많은 곳이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기역과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했으니까 잡아먹힌 비율이 높다라는 게 누구냐 하면 더 많이 잡아먹힌 뭐요? B가 되겠네요. 될까요? 자, 그래서 계속 볼까? 산호에 서식하는 딱총새우가 산호를 불가사리로부터 보호해 준다라는 결론을 내렸대요. 자, 기역부터 볼게요. 기역은 A이다. 자, 기역이 뭐라고요? B라고요. 기역은 B요. 그 다음 니은. 나에서 조작변인 딱총새우의 제거 여부. 달라진 거 얘기하는 거죠. 조작변인. 맞아요. 다에서 불가사리와 산호 사이의 상호작용은 산호와 불가사리는 피식자, 포식자니까 포식과 피식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정답 몇 번이요? 4번입니다.